안녕하세요. 테슬라 주주 여러분. 오늘 영상은 테슬라가 법적으로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델라웨어 판결 소식, 중국에서 벤츠와 BMW를 꺾었다는 판매량 소식은 기본으로 깔고 가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진짜 드리고 싶은 핵심 인사이트는 따로 있습니다. 첫째는 테슬라가 엔비디아 심장을 노리기 시작했다는 것. 두 번째는 어제 말씀드린 연금술사 일론 머스크가 또 다른 방법으로 마진율을 높이고 있는데 그것은 공장에 버려지는 열기조차 돈으로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스페이스X 상장과 차기 연준 의장이라는 거대한 매크로 파도가 테슬라를 향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술적인 혁신과 거시적인 흐름이 테슬라의 미래 시가총액을 어떻게 바꿀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델라웨어 대법원이 드디어 결단을 내렸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2018년 보상 패키지를 무효화했던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건데 판결 내용은 아주 명쾌합니다. 원고에게 명목상 손해배상금 1달러를 지급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상 일론 머스크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그동안 월가 일각에서는 일론이 보상을 못 받으면 테슬라를 떠나는 거 아니냐, AI 개발을 테슬라 밖에서 하면 어쩌나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CEO 리스크였죠. 하지만 이번 판결로 그 불확실성이 완전히 거쳤습니다. 1달러 배상이라는 건 상징적 의미일 뿐 테슬라 이사회의 결정과 주주들의 압도적인 지지가 법적으로 정당했음을 확인받은 것입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는 잡음 없이 오로지 테슬라의 AI와 로보틱스 혁신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갖췄습니다. 경영 리스크가 제로에 수렴하게 된 이 순간 테슬라의 엔진은 더 뜨겁게 달아오를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중국은 전 세계 전기차의 격전지입니다. 여기서 살아남으면 세계 어디서든 통한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테슬라가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판매량 53만 대가량을 기록하면서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이 숫자가 왜 대단하냐고요? 중국 시장의 럭셔리 터줏대감 바로 독삼사, 벤츠, BMW, 아우디를 모두 제쳤기 때문입니다. 벤츠가 52만 대, 그리고 BMW가 52만 대, 아우디가 52만 대입니다. 중국인들에게 성공의 상징은 원래 독일차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타이틀은 테슬라로 넘어갔다는 것을 숫자로 증명한 것이죠. 특히 중국 로컬 업체들이 말도 안 되는 저가 공세를 퍼붓는 상황에서 테슬라라는 브랜드 가치를 지키면서 판매량 1위를 찍었습니다. 가격 경쟁력과 프리미엄 이미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것이죠. 자, 이제부터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집중을 해주시는데 최근 테슬라가 AI 칩 설계 엔지니어를 대규모로 채용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채용 공고를 뜯어보면 테슬라의 야망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는데 엔비디아의 H100이나 그리고 차세대 B100 이게 블랙웰인데 세계 최고라는 이 칩들을 두고 테슬라가 굳이 돈을 들여서 자체 칩을 만들 필요가 있냐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첫 번째는 범용성과 효율성의 싸움입니다. 엔비디아의 H100이나 B200 칩은 일종의 맥가이버 칼입니다. 챗GPT 같은 언어 모델도 돌려야 하고 기상청 날씨 예측도 해야 되고 코인 채굴도 해야 하니까 온갖 기능이 다 들어 있습니다. 성능은 괴물이지만 칩 크기가 크고 전기를 엄청나게 먹으면서 가격이 비싸죠. 개당 4, 5천만 원을 호가하는데 반면 테슬라가 만든 칩은 D1 칩이나 차세대 AI5 추론 칩은 주문형 반도체입니다. 오직 비디오 영상 처리와 자율주행 경로 예측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엔비디아 칩이 있는 그래픽 렌더링 기능이나 광범위한 과학 연산 기능은 과감히 제거를 했죠. 군사를 쫙 뺀 수술용 메스 같은 존재입니다. 그 결과 같은 전력을 썼을 때 테슬라의 자율주행 신경망을 돌리는 효율은 엔비디아의 범용칩보다 월등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인터커넥트 기술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AI 컴퓨터의 성능은 칩 하나가 빠르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천 수만 개의 칩이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길이 막히면 안 되는데 엔비디아의 강력함은 바로 칩들을 연결하는 NV링크라는 기술에 있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이 기술을 내재화하고 있는데 채용 공고에 나온 인터커넥트 메모리 서브 시스템 이더넷 IP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세 번째로는 독립성과 비용의 절감입니다. 테슬라는 앞으로 수백만 대의 로보택시와 옵티머스 로봇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모든 기기에 비싼 엔비디아 칩을 넣는 건 불가능하죠.
애플이 인텔 칩을 버리고 자체 M 시리즈 칩을 만들어서 성능과 배터리 효율을 혁명적으로 끌어올린 것처럼 테슬라도 반도체 팹리스 기업으로 진화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완벽하게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죠. 다음은 테슬라의 제조업 혁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연금술사 일론 머스크가 또 한 번 새로운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기가 상하이에서 공개한 폐열회수 시스템. 이것은 단순히 에너지를 아꼈다 수준으로 넘길 수가 아니라 테슬라 공장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첫 번째로는 히트 펌프와 열 교환기는 필연적으로 열이 펄펄 끓는 곳과 열이 필요한 곳이 공존합니다. 알루미늄을 녹여서 차체를 찍어내는 기가프레스나 도전 공정 건조 오븐에서는 엄청난 열이 뿜어져 나오는데, 반대로 겨울철 공정 난방이나 직원들이 쓸 온수는 따로 보일러를 떼서 데워야 했죠. 에너지를 두 번 쓰는 낭비였습니다. 테슬라는 여기에서 산업용 히트펌프를 꺼내들였는데, 전기차에 들어가는 히트펌프의 거대한 버전입니다. 냉각수에서 나오는 미지근한 폐열, 약 30도에서 40도 되는 폐열을 히트펌프로 압축해서 고온으로 승합시켜서 난방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판형 열 교환기라는 것인데, 배기가스처럼 아주 뜨거운 열 교환기를 통해서 직접 보일러로 들어가는 물을 예열합니다. 찬물을 끓이는 것보다 뜨거운 물을 끓이는 게 가스가 훨씬 덜 들겠죠. 이 원리로 연간 5,700톤 분량, 약 2만 가구가 쓸 수 있는 가스를 아꼈습니다. 기가 상하이는 테슬라의 효율성 실험실입니다. 가장 빠르게 돌아가는 공장인 만큼 에너지 데이터를 수집해서 새로운 비용 절감을 가장 먼저 테스트하고 완성을 합니다. 이번 폐열 시스템도 상하이에서 검증이 되었으니까 전 세계 공장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가 베를린은, 이곳의 핵심은 물인데 독일의 까다로운 환경 규제 때문에 물 사용량을 극단적으로 줄여야 됩니다. 상하이의 열 관리 기술에 더해서 베를린은 폐수 재활용과 도전 공정에서 물을 안 쓰는 기술에 더 집중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가 텍사스는, 여기는 구조의 혁신입니다. 4680 배터리와 사이버 트럭 생산을 위해서 공장 레이아웃 자체가 다르죠. 상하이의 에너지 기술을 기본으로 깔고 가되 물류 이동을 최소화하는 언박스드 프로세서의 전초 기지입니다. 이런 기술적 배경 위에 일론 머스크가 말한 30조 달러의 가치를 다시 봐야 됩니다. 로보택시는 5에서 7조 달러, 옵티머스는 25조 달러입니다. 최근 공개된 옵티머스 영상 보셨습니까? 로봇이 제자리에서 점프를 하고 달리기를 합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처럼 무거운 유압식이 아니라 테슬라가 직접 설계한 전기모터 액추에이터만으로 인간처럼 부드럽게 뜁니다. 심지어 팝콘을 집어서 건네주죠. 부서지긴 쉬운 팝콘을 집어서 준다는 것은 손끝의 압력을 미세하게 조절하는 촉각 센싱이 완성 단계에 왔다는 뜻입니다. 트루이스트 증권이 목표가를 444달러로 올린 이유도 테슬라의 가치는 이제는 차가 아니라 AI 제품에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2026년 로보택시가 도시를 누비고 롭티머스 공장이 깔리는 순간 지금의 주가는 역사적인 바닥으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제 테슬라를 둘러싼 거시적인 호재의 핵심인 스페이스 X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 소식에 따르면 스페이스 X가 은행들과 IPO를 논의 중이면서 모건 스탠리를 주관사로 선정하는 게 유력하다고 합니다. 왜 하필 모건 스탠리일까요? 모건 스탠리는 오래전부터 우주 산업은 1조 달러 규모의 기회다라고 가장 적극적으로 우주 경제를 밀어온 투자은행입니다. 그들이 스페이스 X의 상장을 주도한다면 월가가 우주 산업을 단순히 꿈이 아닌 확실한 비즈니스로 인정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은 강력합니다. 2028년에 달 복귀, 30년에 달 기지 건설. 이것은 스페이스 X에게 무한한 일감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시장에서 스페이스 X의 가치를 현재 장외 시장에서 2,500달러, 우리 돈으로 350조 원의 수준으로 보지만 IPO가 진행되면 그 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언급한 100조 달러 기업의 꿈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건 스타링크인데, 스페이스 X의 현금 창출원인 스타링크가 분사 상장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테슬라 주주들이 왜 이걸 주목해야 하느냐 하면은, 일론 머스크의 자금력이 탄탄해지면 테슬라의 지분을 팔 필요가 영원히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테슬라와 스페이스 X는 소재 기술, AI, 통신망을 공유하는 형제 기업입니다. 스페이스 X가 잘 나가면 테슬라의 기술도 덩달아서 높아지죠. 마지막으로 테슬라 주가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돈의 흐름, 바로 연준의장 레이스입니다. 현재 예측 시장에서는 케빈 해치과 케빈 워시가 가장 유력한데,
이게 왜 테슬라에게 중요할까요?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 중 금리에 가장 민감합니다. 대부분 소비자가 할부로 차를 사기 때문이죠. 케빈 워시는 전 연준 이사로 월가와 소통이 매우 능한 인물입니다. 과거 연준의 정책 실수를 강하게 비판해 왔으며 시장 중심적인 사고를 합니다. 그가 된다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기업 투자를 장려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죠. 그리고 케빈 애시슨 트럼프의 경제자문 역할을 했으며 성장 지향적인 정책을 선호합니다.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기업 성장을 돕는 비둘기파적인 면모를 보일 가능성이 크죠. 누가 되든 현재 제롬 파월보다는 훨씬 더 시장 친화적이고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와 발을 맞출 인물들입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되는 2026년, 유동성이 풀리고 할부 금리가 내려간다면 대기하고 있던 전기차 수요가 폭발하고 테슬라의 미래연금 가치를 수직 상승시켜 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냉정하게 직시해야 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테슬라가 차를 많이 팔고 AI를 많이 돌리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기인데, 여러분 혹시 3년 전 테슬라 마스터 플랜 3가 발표됐을 때 기억하십니까? 당시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가 또 뜬구름 잡는 소리 한다, 지구 전체를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겠다니 망상이다 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5년 말이 된 현재 그 망상이 현실이 되다 못해 공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지금 월가에서는 반도체 전쟁은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이제 시작된 건 에너지 전쟁이죠. 아무리 비싼 AI 칩을 사도 전기를 꽂을 콘센트가 없어서 공장을 못 돌리는 사태가 텍사스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사태를 이미 예견을 했습니다. 그가 왜 그토록 스페이스 X의 스타쉽을 발사해서 목숨을 걸까요? 단순히 화성을 가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는 충격적인 해답을 내놨죠. 지구의 전력망으로는 AI를 감당할 수 없다. 답은 우주 데이터 센터다. 지구에는 밤이 있고 구름이 끼지만 우주에는 24시간 365일 쏟아지는 태양광이 있습니다. 그 무한한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주 서버를 돌리고 데이터만 지상으로 쏘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AI와 에너지의 최종 종착지입니다. 그렇지만 우주 데이터 센터가 완성되기 전까지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우리는 어디에서 전기를 구해야 합니까? 결국 당장은 지구에 있는 전력망을 쥐어짜야 되죠. 왜 이런 위기가 왔는지 제가 확인한 골드만삭스의 리포트를 보시죠. 골드만삭스는 AI가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를 160% 폭증시킬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구글 검색 한 번 할 때보다 챗 GPT한테 질문 한 번 할 때 전기가 무려 10배나 더 듭니다. 전기를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그냥 퍼붓고 있는 것이죠. 이게 그냥 보고서상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현실은 더 끔찍한데요. 지금 보신 자료는 25년 12월에 발행된 미국 전력 신뢰성 평가서입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은 데이터 센터 개발이 있는 지역에서 전력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범인을 지목을 했습니다. AI가 전기를 다 빨아먹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프를 보시면은 다른 지역은 잠잠한데 세계 최대 데이터 센터 밀집 지역인 PJM 지역이 수요가 미친 듯이 치솟고 있습니다. 전선이 녹아내릴 지경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걸 뭘로 막느냐? 표를 보시면은 풍력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렇다면 유일하게 늘고 있는 것은 배터리죠. 테슬라 메가팩 같은 ESS 뿐입니다. 근데 상황은 생각보다 더 심각합니다. 미국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미국 전력당국 NERC가 최근 최고 등급인 레벨 3 경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순식간에 1만 5천 메가와트, 원전 15개 분량의 전기가 증발을 해버릴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는 정확하게 테슬라 배터리 시스템을 가리키고 있는데, 전력망 안정화를 위해서는 테슬라의 메가팩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지금 이 메가팩을 자체 생산하면서 공장을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테슬라조차 어쩔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테슬라 메가팩 내부 구조도인데, 중앙에 PCS 전력 변환 시스템이 보이시죠? 테슬라는 이 장비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천하의 테슬라라도 절대 혼자서는 만들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죠. 바로 이 PCS의 심장에 박혀야 되는 핵심 전력 반도체입니다. 이 작은 부품이 없으면 전력 제어가 불가능해서 거대한 메가팩도 전원을 켤 수 없는 깡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AI 데이터 센터 붐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전력 칩에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테슬라 메가팩 공장을 24시간 돌리고 싶어도 이 기업의 칩을 안 주면은 공장을 세워야 되죠.
일론 머스크조차도 물량을 더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3년 전 엔비디아가 GPU 칩 하나로 세상을 먹었듯이 앞으로 3년은 이 전력 제어 칩을 만드는 회사가 시장을 지배할 것입니다. 지금 수주 잔고는 3년치가 꽉 찼는데 없어서 못 파는 것이죠. 그런데 주가는 아직 사람들이 전력주라고 하면은 변압기나 전선만 보지 정작 이 핵심 소재 기업은 모릅니다. 테슬라가 오르면 오를수록 이 기업은 그보다 더 가파르게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건 여러 종목을 분산 투자할 때가 아니라 확신만 있다면은 전력주 대장 하나만 잡아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종목은 아직 시가총액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유튜브 공개 영상에서 이 종목이다라고 종목명을 공개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업 아직 테슬라에 비하면 시가총액이 한없이 가볍습니다. 한꺼번에 매수세가 몰리면 수급이 꼬이고 자칫 세력들의 타겟이 될 수가 있죠. 게다가 지금 에너지 전쟁의 뉴스 하나, 정부의 전력망 정책 발표 하나의 변동성이 큽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는 시점과 여러분이 보는 시점 차이 때문에 자칫하면 물릴 수도 있죠. 유튜브 알림만 믿다가는 이미 버스가 떠난 뒤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정말 간절하게 인생을 바꿀 기회를 찾으신 분에게만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골드만삭스와 미국 정부의 경고가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올라타셔야 되시는데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클릭하시고 나오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신청 페이지가 나옵니다. 필요하신 내용 체크 후에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모바일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바일도 더보기를 눌러주신 다음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똑같은 페이지가 나옵니다. 체크 후에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매수하시면 테슬라로 묵직하고 안정적인 AI 자율주행 성장을 챙기시면서 전력량이 심각해질 때마다 그리고 테슬라 메가팩 수주가 터질 때마다 폭발적인 수익을 내는 양방향 수익 구조를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 계좌에 나만의 AI와 에너지 슈퍼사이클 포트폴리오를 완성하시는 거죠. 에너지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공급 부족 사태가 터지면은 그때 사고 싶어도 못 사죠. 기회는 지금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